제가 지난번에 한번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결혼할 결심이라고 해가지고 예비부부 연인들의 사연을 봤습니다 해서 하나 올리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같이 게스트분과 이런 사연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연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이게 뭐지? 라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번 단독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 내 집 마련하는 게 이제 사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결혼을 바라보는 30대 여자입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하자면요. 저는 19년도에 취업해서 1년 동안은 주택 청약 적금만 넣었고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10만 원만 넣었다 이겁니다. 10만 원만 이제 넣고 나머지는 다 쓰신 거죠. 19년에 취업했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은 취업하고 돈 모으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왜냐면 취업하기 전에는 이제 돈이 원래 없고 취업하고 나면은 뭐 옷도 사야 되고 뭐 기본적인 이제 장착해야 될 기본 아이템들을 사야 됩니다. 이 사회 생활을 하려면은 입장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들을 좀 사다 보면 돈이 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생에서 이제 사회생활, 이 직딩으로 가면서 늘어나는 그 소비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게 있죠. 그런 것들 쓰다 보면 좀 한 1년은 좀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한 10만 원만 넣고 살았었는데 20년도에는 돈 쓰는 것에 대한 현타가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어서 10만 원 빼고 다 쓰다 보니까 나 일은 또 빡세게 하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조금씩 모았어요. 그러다가 21년도에 부동산에 좀 관심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현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모으고 썼던 1년을 제외하고는 총 한 4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주식은 28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금, 예금, 주택 청약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택 청약도 한 몇백 될 거예요. 이 정도로 넣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 모으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처럼 되진 않았죠. 작년부터 지금의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의 장점과 본받을 점은 생활력이 좋다는 겁니다. 모든 티켓이나 사용할 물건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이용하고요. 여태 대출 없이 산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참고할 점은 소형 SUV 차를 재작년 안 사귈 때입니다.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귀고 있을 때라면 못 사게 했을 거다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남자친구를 방어해 주는 거야 지금.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안 사귈 때였으니까 산 거지 사귀었다면은 제가 못 사게 했을 겁니다라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비치시는 거예요. 할부 없이 모은 돈으로 다 샀으며 재테크에 큰 관심은 없어요. 요게 조금 걸린다는 겁니다. 24년도에 결혼을 준비하고 25년도 초쯤에 무조건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고민은 결혼하려고 보니까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저랑 남편 된 사람이 인간관계가 좁아요. 그래가지고 부를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많이 안 가기도 했습니다. 식장 비용, 스드메 등 여러 가지 결혼 비용을 생각하니까 좀 아깝네요. 그래도 써야 할 돈이기는 하니까. 그리고 축의금도 받긴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정도는 해야 되겠죠. 부모님도 원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신혼집입니다. 지금 모든 자산을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얼마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00만 원 이상은 모은 것 같았고요. 저한테는 빚만 없다고 하고 재작년에 신차 사느라 모은 돈을 다 쓰고 다시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말 못한 이유는 모은 돈이 크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모은 현금이 얼마 없다 보니 둘 다 경기도에서 원하는 지역에 10평대 겨우겨우 살 것 같은데 좀 빠듯합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지역이지만 매매할 가격에 맞지 않는 아파트에 전세 사는 거는 또 싫고 월세는 저희 월급에 맞지 않게 또 비싸네요. 1년 정도 서로 돈을 더 모을 생각이기는 합니다. 모아도 엄청 많이 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하는 지역을 포기하고 20평대 아파트를 살지 원하는 지역에 빌라 월세에 살지 뭐 소형 구축 아파트를 살지 뭐가 나을까요? 덧붙여서 말하면 지역을 포기하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원하는 지역에 원래 살던 곳 친정을 생각하면 욕심 부려가지고 있고 싶긴 한데 제 욕심일까요? 친정에서도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거기서 살 거라고 겁을 주시는데 말이죠. 방향만 정해지면 임장도 나가고 발품 팔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사연을 다뤄야 되겠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예비 부부가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대단히 많을 것 같고 이런 부부들이 그냥 쉽사리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경각심을 좀 심어줄 수도 있는 사연인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의식의 흐름을 먼저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전세는 나쁘다. 이거는 이제 막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도 막 있고 하니까 전세는 나쁘다는 거는 이제 우선 알겠어. 근데 월세를 가려니까 우리 월급에선 너무 비싸. 그러니까 좋은 집을 보셨다는 거죠. 누가 월세 비싼 데 가라고 그랬어. 전세 대신에 월세 가라는 거는 월세 싼 집에 아주 싼 집에 가가지고 악착같이 고생하라는 거였지. 전세집 가는 것만큼 좋은 월세 가면 당연히 비싸죠. 근데 월세집을 가려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모은 돈이 없어. 모아놓은 게 4천에 남자친구가 500 모아놓은 거야. 4,500 가지고 살려니까 10평짜리 살까 말까요. 그것도 나머지 다 대출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거 돈에 맞춰서 10평짜리를 사야 되나? 조금 더 멀리 가서 20평짜리를 사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의식의 흐름이 맞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많은데 정말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분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 남자친구의 장점과 본받을 점은 생활력이 좋습니다. 모든 티켓이나 사용할 물건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여태 대출 없이 산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건 생활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소리냐 볼게요. 소형 SUV 차를 재작년에 할부 없이 모은 돈으로 다 샀으며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거기다가 남편 될 사람은 얼마 모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500만 원 이상은 모은 것 같았어요. 재작년에 신차 사느라 모은 돈을 다 쓰고 다시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점을 아셨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분이 지금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2년 전에 차를 샀어요. 2년 전에 사는데 모은 돈 전부를 투입했죠. 이런 마인드의 남자들이 우선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마침 모았다가 뭐 어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차를 산 게 아닙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차를 사려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돈 전부를 몰빵하죠. 아마 돈을 더 모았으면 더 좋은 차를 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3천만 원 모으면 차를 사는 게 이게 3천이 이 마의 구간 같은 거예요. 5천 모으면 또 차를 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앞으로 또 돈을 모으면 또 사요. 뭔가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생활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재작년에 샀다고 그랬어요. 그럼 재작년이면 벌써 2년 됐죠. 그러니까 2년 동안 500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적어주셨어요. 이게 2천도 아니고 500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신 거면은 여자의 촉이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한 500 정도인 것 같아. 근데 2년 전에 차를 샀대. 근데 2년 전에 차를 샀는데 이제 500을 모았으면 250만 원 모은 거란 말이죠. 한 1년에. 근데 뭐가 생활력이 좋아? 정신 차려. 그래서 이거는 생활력이 대단히 나쁜 거다. 근데 지금 이 콩깍지와 사랑의 힘으로 다 이겨내고 있어요. 자, 요런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는 생활력이 되게 좋아. 아, 그래? 왜? 2년 동안 500 모았거든. 그 뭔 생활력이 좋은 건데 이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생활력이 좋다고 본 개념의 그 이유가 뭐냐? 사용할 물건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이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왠지 되게 알뜰살뜰하지 않습니까? 중고나라에서 막 물건을 사요.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막 뭐 티켓 같은 걸 막 사요. 그러면 이거 되게 진짜 착실하게 산다. 아이, 야, 뭐 그렇게 비싸게 사? 이거 당근마켓에서 사면은 한 30%는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까 이 남자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듣고 나서 요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이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팩트 체크를 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활력 있게 아끼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빚이나 이자에 막 지금 되게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도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이 뭔가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결혼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혼하는 건 맞는데 사랑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사연자분도 보면 20년도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현타가 와서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총 자산이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쫙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 자산이 이제 4천만 원 정도 됐다는 거는 이분도 연 1,300만 원 정도 저축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 이제 소득을 설명을 해 주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이가 30이시고 이제 일하신 지 한 3, 4년 정도 되셨다면은 연 1,300,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정도 모았다는 게 아주 많이 모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못 모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모은 편도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결혼할 때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이 정도 모아놓은 돈은 사실 결혼식 하면서 거의 다 없어집니다. 지금 뭐 혼수도 사야 되고 살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여행도 어쨌든 가야 되고 신혼여행도 안 갈 수 없죠.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결혼식 하면서 지금 모아놓은 돈 4천이 꽤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 소형 평수를 뭐 사고 뭐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신혼집 매수가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거에 지금 꽂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로 지금 남자친구와 돈 문제를 명확히 대화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빠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사연을 딱 보자마자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남자랑 여자를 바꿔놔도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를 바꿔놔도 똑같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분의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우리 여자친구 너무 착한데? 생활력도 좋아요. 당근에서 물건 사고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요. 근데 2년간 500 모았어요.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어떤 느낌입니까?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만 몰라. 그 당사자만 모르죠. 아니 우리 여자친구 얼마나 착하고 좋은데.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자, 빚만 없다고 하고 다시 모으는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말 못하는 이유는 모은 돈이 크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의심스럽다. 라는 겁니다. 요게 좀 의심스럽다. 빚이 없는데 2년간 500만 원 모으는 거는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빚이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빚이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모았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하게 돈도 안 쓴다.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차에다가 돈을 막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딘가 쓰고 있다. 근데 그게 뭐 부모님을 막 지원해 준다든지 부모님 빚을 갚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직업을 뭔가 다르게 말을 했다든지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빚이 없는데도 그렇다면 아니면 빚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어떤 데다가 뭔가 돈을 막 쓰고 있을 거야. 뭐 게임 같은 거에다가 돈을 쓰든지 뭔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쓰지 않고서야 이렇게 2년 동안 500만 원을 모으는데 그 막 중고나라에서 막 사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거를 해석을 하고 명확해질 때까지는 결정을 좀 미루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시고 결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분 모두 다 부동산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남자친구분은 뭐 재테크에 관심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결혼을 빨리 해야 되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고 그냥 저축률을 지금 여자친구분도 더 높이셔야 되고 남자분도 실제로 내가 연봉이 훨씬 더 높은데 저축을 못 하셨다면 뭐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나랑 같이 돈을 모으자. 앞으로 그냥 통장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돈 100만 원씩 넣어라. 150만 원씩 넣어라. 라고 뭐 여자친구분이 말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좀 확실하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매달 돈을 모아보자. 뭐 못 모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둘이서 같이 부동산 공부도 하러 다니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을 조금 미루시는 걸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결혼은 연애의 연장이 아닙니다. 결혼은 연애를 하던 거를 그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전 남자친구랑 당연히 결혼하면서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거를 결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 결혼이라는 건 내 인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내 아이를 키운다면 양육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생활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을 걸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남자친구였으니까 같이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거는 남녀를 바꿔놔도 똑같습니다. 나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나쁜 여자를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급격하게 좋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좋게 지금의 배우자 상대를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알아보시고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전부 공개해야 됩니다. 본인도 숨기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도 다 얘기할 거 얘기하시고 상대방도 다 얘기할 거 얘기하게 하고 상대방이 얘기한 게 거짓말 같으면 한번 본인이 그걸 한번 파고 들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말해서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도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공개할 거 다 공개하고 상대도 공개할 거 다 공개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결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고 지금 집 사고 뭐 그런 게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집을 사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아는 만큼 버는 것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콩깍지 벗고 선글라스 벗고 나서 한번 상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